목포 요양원에 사는 80세 송기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3년 전 이곳에 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식들이 저를 여기에 두고 갔습니다. 그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큰아들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주말에 드라이브 가실래요? 그래, 좋지. 오랜만에 자식들이 다 모였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딸까지 셋 다.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렸습니다. 어디 가는 거냐? 아버지 보여드릴 데가 있어요. 목포 바닷가 근처 깨끗한 건물 앞에 차가 섰습니다.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딘데? 아버지, 잠깐만 안에 들어가 계세요. 금방 올게요. 큰아들이 제 팔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장실에서 서류를 썼고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한 달만 계세요. 저희가 집 정리하는 동안만요. 한 달? 네, 금방이에요. 자식들이 짐을 풀어주고 나갔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올게요. 손을 흔들며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다음 주에 오겠지. 하지만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아버지, 죄송해요. 바빠서요. 다음에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작은아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준수야, 아빠 언제 데리러 와? 아버지, 조금만 더 계세요. 요양원이 계셔 보시니 편하시죠? 또래분들도 있고. 하지만, 죄송해요. 회의 들어가야 해서. 끊을게요. 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은혜야, 아빠 미안해요.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점점 뜸해졌고 이제는 제가 걸어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나는 버려진 거구나. 요양원 생활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식사, 오전 프로그램, 점심, 낮잠, 저녁. 매일 똑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식사 안 하세요? 배가 안 고파서. 가족분들 연락은 오셨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다른 어르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70대 중반쯤 돼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여기 오신 지 오래되셨어요? 3년 됐습니다. 가족분들은요? 안 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딸이 2년 전에 데려다 놓고 연락이 없어요. 외롭죠? 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끼리라도 의지하고 살아요. 그날부터 저는 박정숙 할머니와 친해졌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산책도 같이 다녔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요양원 뒤편 작은 정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숙 씨는 자식이 몇이에요? 딸 하나요. 어르신은요? 셋이요. 아들 둘, 딸 하나. 셋이나 있는데도 안 오는구나. 정숙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두 사람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얼마 후 또 다른 어르신이 합류했습니다. 78세 이만수 할아버지였습니다. 나도 끼워줘요. 나도 버려진 사람이야. 아드님이 안 와요? 아들이 결혼하면서 요양원이 편하시겠다며 보냈어. 벌써 4년째야. 세 사람은 매일 만났습니다. 식사 후 정원에 모여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야. 같이 살고 매일 같이 밥 먹으면 가족이지 뭐. 정숙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끼리라도 챙기자고.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어느 날 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송기철 어르신, 잠깐 오시겠어요? 원장실로 들어가자 원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요양원비가 3개월째 밀렸습니다. 네.
큰아드님이 내셨는데 석 달 전부터 연락이 안 돼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가족분들께 연락해 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어르신이 직접 내셔야 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작은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요양원비 밀렸다는데 연락 좀 해라.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요즘 오빠들이랑 연락이 안 돼요. 제가 알아볼게요. 하지만 그 후로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은행에 가서 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연금 7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요양원비는 월 90만 원이었습니다. 원장이 다시 불렀습니다. 어르신, 이번 달까지는 제가 기다려 드릴게요. 하지만 다음 달에는 알겠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내가 나가야 하는 건가?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은 벌써 팔렸고 자식들은 연락도 안 됐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방에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 저는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원장님한테 사정 이야기해봐요. 좋은 분이시니까 방법을 찾아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도울게요. 그날 저녁 만수 할아버지까지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기철이 형님 집 주소 알아? 아들들 회사는? 찾아가야 해. 직접 만나야 해. 세 사람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들 연락처 있는데 제가 한번 연락해 볼게요. 원장님이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입소 때는 그렇게 연락 잘하시더니 결국 원장님이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큰아드님이 서울 강남에 사시네요. 저와 정숙 할머니, 만수 할아버지는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3시간 걸려 도착한 곳은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여기가 맞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나 아버지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이 열렸고 큰아들이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민수야, 요양원비가 밀렸다. 죄송해요. 왜 전화를 안 받았니?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빠서요. 거실 안이 보였습니다. 큰 TV, 비싼 가구, 깨끗한 집.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며느리와 손주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앉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숙 할머니와 만수 할아버지도 함께 앉았습니다. 민수야, 3년이다. 네. 3년 동안 한 번도 안 오더구나. 죄송합니다. 요양원비도 3개월째 밀렸단다. 민수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거짓말하지 마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좋은 집에 살면서 무슨 사정이 어려워?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 갚느라. 그럼 나는 학원비보다 못한 사람이냐?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수와 은혜의 주소도 알아냈고 그들도 찾아갔습니다. 모두 비슷한 핑계였습니다. 바빠서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요. 다음 달부터 보내드릴게요. 셋째 딸 은혜네 집을 나오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와 원장님을 찾았습니다. 원장님, 제 집 팔았던 돈이 아직 있을 텐데 애들이 그때 서류를 다 해서 제 돈을 찾는 걸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와드릴게요. 그걸로 요양원비 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좀 소개해 주세요. 무슨 일이세요? 유언장을 쓰려고 합니다. 원장님이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 도와준 덕에 제 계좌에 3천만 원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가 왔고 저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제 재산 3천만 원 전액을 요양원에 기부합니다. 자식들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확실합니다.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는 내 재산을 요양원에 기부했다. 너희는 이제 신경 쓰지 마라. 나도 너희를 잊겠다. 그렇게 연락을 해도 안 받더니 1시간 후에 큰아들 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들은 그대로다.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되죠. 왜 안 돼? 내 돈인데.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랑 다시 상의하시고 결정하세요. 일단 기부는 취소하시고요. 알겠죠? 다시 찾아뵐게요. 필요 없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자식들이 몇 번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요양원비 다시 내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제 자식들 오면 만나지 않겠다고 전해주세요. 정말 그러시겠어요? 네. 이미 늦었습니다. 자식들은 몇 달간 찾아왔지만 저는 끝내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오지 않게 됐습니다. 대신 저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정숙 할머니, 만수 할아버지, 원장님과 그리고 같은 처지의 다른 어르신들. 우리는 버려진 가족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함께 식사하고 정원을 가꾸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철 씨, 오늘 날씨 좋네요. 정숙 씨, 오늘 머리 예쁘게 하셨네요. 작은 행복들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요양원 원장님도 우리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어르신들, 다음 주에 바다 구경 가실래요? 좋죠. 우리는 버스를 타고 바닷가에 갔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를 밟았고 회를 먹고 웃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만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맞아. 피나는 자식보다 마음 나는 친구가 더 가족이야. 1년 후 제 생일. 자식들은 오지 않았지만 요양원 식구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송기철 어르신, 생신 축하드려요.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제 진짜 가족입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고 별이 반짝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은 떠났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송기철 씨가 찾은 진짜 가족,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도 소중하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도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외로운 어르신이 계시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세요. 기철 씨의 새로운 행복을 응원하는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문의 사랑 아픈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